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1,000억 원짜리 최고급 신축 상가 건물의 주인입니다. 아주 건실해 보이는 세입자랑 계약을 맺었는데 그 1년 뒤에 단 한 푼의 월세도 안 내던 그 세입자가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건물을 단 450억 원에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내 건물에서 나가라고 막 소리쳤다가는 오히려 건물주가 전과자가 돼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집중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설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 현실입니다. 2026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걸친 KBS 보도 그리고 부동산 굿즈 N 경매 공매 전문 채널의 심층 분석 보고서에 기록된 경기도 수원에서 벌어진 아주 소름 돋는 실제 사건이거든요. 네, 정말이지 그 자본주의의 맹점이랑 법의 사각지대가 완벽하게 결합된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한 사람의 자산을 완전히 박살낸 이 충격적인 사건 이면에 도대체 어떤 기형적인 법적 허점들이 숨어 있는지 파헤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장착해야 할 실전 생존 지식을 뽑아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지독한 현실, 그 첫 페이지부터 넘겨보겠습니다. 네, 모든 비극의 시작은 그 달콤했던 계약 체결 과정부터 뜯어봐야 하거든요. 수원에 있는 8층짜리 신축 건물이었어요. 건물주가 재활병원 원장이랑 건물 절반을 쓰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보증금 30억에 월세가 1억 7천만 원이었죠. 여기까지는 뭐 대형 상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근데 건물주가 제시한 혜택이 막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무려 6개월 동안 월세를 안 내도 되는 렌트프리 조건에다가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21억 원이나 통장에 그냥 꽂아줍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파격적이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스포츠팀이 스타 플레이어 영입하려고 어마어마한 계약금을 주는 거랑 비슷했을 겁니다. 200병상 규모 병원이 앵커 테넌트로 들어오면 막 약국이나 카페 같은 게 줄줄이 따라 들어오니까요. 그래도 현금 21억을 그냥 준다는 건 완전 도박 아닌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도박의 이면에 신축 건물의 레버리지 구조라는 절박함이 있다는 거예요. 신축 건물은 처음엔 그냥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거든요. 우량한 임차인이 들어와야 은행에서 막대한 대출을 끌어오거나 건물을 비싸게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몸값을 올리려고 출혈을 감소한 거군요? 네네. 하지만 뼈아픈 건 건물주의 그 간절함을 임차인이 너무 완벽하게 역이용했다는 거죠. 6개월 렌트프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병원은 항상 환자가 꽉 차서 대기까지 있는데 돌연 경영난을 핑계로 월세를 안 내기 시작해요. 아니, 장사가 잘 되는데 경영난이라고요? 네.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로 막 읍소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납부각서를 계속 씁니다. 이게 진짜 교묘한 패턴이거든요. 잠깐만요. 각서를 쓰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증거가 남으니까 나중에 유리한 거 아니에요? 법정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현실에선 최악이에요. 각서를 쓰면서 계속 희망 고문을 하니까 건물주는 당장 명도 소송을 걸거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그 소송 타이밍을 계속 뺏긴 겁니다. 다음 달엔 주겠지 하다가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도 당연히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내 건물에서 돈도 안 내고 버티는데 문 앞에 월세 미납, 악덕병원 뭐 이런 현수막 하나 거는 게 왜 안 됩니까? 전기나 수도를 그냥 끊어버리면 바로 나갈 텐데요. 머리로는 그게 상식이죠. 근데 대한민국의 냉혹한 법 앞에서는 그게 범죄가 됩니다. 현수막을 거는 순간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죄로 건물주가 역고소를 당해서 피의자가 돼요. 아니,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월세 안 냈다는 사실을 적었는데 전과자가 된다고요? 진짜 억울하겠네요. 네, 게다가 상대는 병원이잖아요. 200명의 환자가 있고 생명유지 장치가 돌아가는데 단전이나 단수를 한다. 이건 의료법 위반에 환자 안전 문제까지 걸려서 즉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감정적 대응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면 결과를 낳는 거죠. 와, 법이 오히려 악성 임차인의 방패가 되네요. 그럼 보증금은요? 처음에 30억 원 받았잖아요. 월세가 1억 7천이니까 대충 계상해도 한 17개월에서 18개월은 보증금에서 까면서 버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바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월세 밀리면 보증금에서 알아서 깎이겠지 하시는데 법적으로 보증금에서 자동 상계가 불가합니다. 네. 내 통장에 있는 보증금인데 그게 자동으로 퉁쳐지는 게 아니라고요. 안 됩니다. 명시적인 충당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서 이걸로 밀린 월세 까겠다고 해야 하는데 건물주는 읍소에 속아서 아무 조치도 안 했거든요. 그 결과 보증금은 묶여있고 월세는 안 들어오고 대출 이자만 무려 430억 원이 쌓여버린 겁니다. 세상에 대출 이자만 430억 원이요? 결국 그 천문학적인 이자를 못 버티고 천억짜리 건물이 공매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법안 경매가 아니라 캠코 온비드 공매로 진행됐는데 아무도 안 사서 9번이나 유찰 끝에 450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 악성 세입자가 안 나가고 버틴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외부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다 기피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국세징수법 제62조에 따른 수혜계약 단계에서 이 건물을 450억에 낚아챈 사람이 다름 아닌 월세를 밀린 바로 그 병원장이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가 건물을 망가뜨려 놓고 그 떨어진 가격에 자기가 줍다니요? 이게 합법이에요? 그게 바로 현행 공매 수혜계약 제도의 치명적 허접입니다. 임차인, 그러니까 연체 당사자의 계약 참가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었어요. 이 틈새를 이용해서 병원장이 인테리어비 21억 챙기고 밀린 월세 40억 안 내고 건물값은 550억이나 깎아서 샀으니까 사실상 61억 원 이상의 막대한 이득을 챙긴 거죠. 완전 천억짜리 합법적 탈취극이네요. 근데요, 경영난으로 월세 1억 7천 넘는다는 병원이 도대체 수혜계약 대금 450억 원 현금은 어디서 끌어온 겁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그래서 경찰 수사의 핵심이 그 돈의 꼬리표를 찾는 겁니다. 처음에 받은 인테리어 지원금 21억 원이 진짜 병원에 쓰였는지 아니면 건물 매수나 해외로 빼돌려졌는지 추적하는 거예요. 만약 의도적으로 연체하면서 매수 자금을 비축한 거라면 이건 완벽한 기획 사기입니다. 아, 그래서 보고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그러니까 사기랑 경매방해죄의 가능성이 언급된 거군요. 제가 대부분 판례를 보니까 사기죄 이득액 산정할 때 채무 이행을 연기받은 것도 재산상 이익으로 본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훔친 현금만 사기가 아니라 안 내고 뻐긴 월세 40억도 사기 금액에 포함돼서 엄청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법리적으로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수사가 어떻게 되든 이미 건물주는 다 잃었잖아요. 건물주가 계약할 때 이것만 알았어도 천억 건물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앞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계약할 때 반드시 장착해야 할 4겹의 방탄조끼. 자, 이거 하나씩 공개해 주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재소전화에 그리고 연체이자율 명시입니다. 월세가 3개월 밀리면 즉시 나간다는 조항을 법원에 가서 미리 판사 도장을 받아두는 거예요. 그럼 소송 없이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마법의 조서가 됩니다. 거기다 연체이자율까지 명시하면 확실하죠. 와,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대표 개인 연대책임 특약입니다. 법인 뒤에 숨지 못하게 병원장 개인 자산에도 책임을 묻는 조항을 꼭 넣어야 해요. 세 번째 방어막은 아까 그 21억 인테리어 지원금 관련된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시설물 소유권 유보 계약입니다. 현금 21억을 그냥 임차인 통장에 꽂아주는 게 아니라 렌탈 개념을 도입해서 핵심 장비나 인테리어 소유권을 건물주가 쥐고 있는 거예요. 월세 밀리면 바로 입구 구역 폐쇄하거나 장비를 회수해버리는 거죠. 아, 현금을 주는 순간 주도권을 뺏기니까 소유권으로 묶어둬라. 진짜 똑똑하네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방탄조끼는 뭡니까? 가장 강력한 건데 바로 임대료 보장보험입니다. 서울 보증보험 같은 데 가입해서 월세가 연체되면 소송 갈 필요 없이 보험사에서 즉시 현금을 싸주게 만드는 최강의 방어막이죠. 대출이자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고가 난 뒤에 에어백 터트려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에 이미 차 안에 에어백 4개를 다 설치해 뒀어야 한다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 4가지는 진짜 머릿속에 꽉 새겨두셔야 합니다. 네, 병원장 개인의 처벌을 떠나서 이런 제도의 허점이 시장을 어떻게 교란하는지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남의 집 불규경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언젠가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지켜줄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소스 자료를 넘어선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수사 결과 기획사기가 입증돼서 병원장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면 지금 그 병원에 누워있는 200명의 입원 환자들은 하루아침에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한 사람의 탐욕과 법의 맹점이 빚어낸 이 치명적인 도미노 게임. 그 진짜 피해자는 과연 누구일지 여러분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중 탐구였습니다.